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아 사주명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실 더 웃냐고요? 웃을 일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자꾸 뭔가 하나를 이상하게 빼놓고서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찍어서 지금 도돌이표를 찍고 있습니다. 뭐 도돌이표 찍으니까 더 잘하겠죠. 왜냐면 한 번 연습하고 두 번째 찍으면 더 잘하겠고 세 번째 찍으면 더 잘하겠죠. 더 잘하겠죠. 그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시다가 보면은 아마 말을 빨리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처음 찍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째 찍는 영상이 제가 말이 좀 빠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번 찍었던 거니까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지난 그 시간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천간에 이 사주를 보면은 천간에 있는 이 임수를 용신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운에서 이런 무신대운, 기묘대운 이런 운이 오면은 천간에 토가 뜨면은 나쁘지 않습니까? 토국수 하니까요. 나쁘지 않습니까? 라고 하여지는 운인데 이 토가 어떻게 오느냐? 지지에 금을 달고 오고 이런 글자를 달고 오다 보니까 토생금, 금생수, 신진의 금생수 하다 보니까 수가 살아나는 그런 임수가 살아나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또 신금 자체는 임수의 생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운에 좋았다. 광산 개발해가지고 부자가 된 그런 사주가 되신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수로는 안 좋았겠다. 그리고 이 금수운은 괜찮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이 통변 16번째 시간인 거죠.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이 사주는 기유생, 무진월, 병진일주 신묘시잖아요.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병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진유합금에 금이 투가 났기 때문에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묘목밖에 인성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설기시키는 그런 글자인 거죠. 운에서는 천간으로는 목, 화운이 좋다. 인비운이 좋은 거죠. 지지에서는 내가 목이니까 목운이 좋죠. 용신, 묘목. 그리고 금이 이렇게 진유합금이 있으니까 금이 있으니까 화운도 금을 녹여주는 왜냐면은 진유합금에 금극목 하면은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화운이 좋다. 그러면은 수운은 어떤가? 수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봐야죠. 수운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수운도 수생목 금극목을 막아줘서 통관해주는 그런 글자로서 수운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묘대운, 무인대운, 이대대운 자체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운만 오잖아요. 그래 좋다. 천간으로 을목, 간목 나쁘지 않다. 축토라는 글자는 어떤가요? 축토 오면은 꽝 유축에 금극목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자수 오면은 나쁘지 않죠. 해수도 괜찮다. 자진의 수생목 자묘형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수는 세운에 따라서 좀 향배는 갈리고요. 해수 같은 경우는 해묘 목의 목생화 하기 때문에 괜찮다.
술이라는 글자는 어떤가요? 진술, 충, 신유, 술, 묘술, 하로 하기 때문에 술 안 좋다. 용신을 합반시켜버린다. 천간으로 이 개수, 임수 오는 부분은 어떤가요? 뭐 좋을 리가 없죠. 목화가 좋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신유, 이유는 내가 합사할 수 있는 축조, 묘유충, 천간합 이렇게 병신합하면서 사지 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 내용은 각자 좀 읽어보시고요. 어렸을 때에는 내가 용신운이다 보니까 부유한 가정,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금 힘드셨겠죠, 그죠? 자, 이번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병인생 계사월 병호 일주 기축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 내가 병화인데 편을 좀 가르면 안 되지만은 요렇게가 내 편이죠. 그죠? 나머지는 목화잖아요. 목화다. 그러면은 이 기토도 내 편으로 끼워줄까요? 이렇게고 나머지는 목화의 글자다. 이렇게 화기가 왕성하면 그러니까 정말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아스팔트에 물 한 바가지 끼얹어 보아도 물이 금방 다 말라버리잖아요. 저렇게 센 불은 뭘로 꺼야 되냐면은 물이 아니라 토로 꺼야 되죠. 그죠? 토로 흙으로 덮어버리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런 센 불은 흙으로 불길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사주는 개수로 용신을 잡고는 싶지만 못 잡고 축중에 있는 기토, 이 왕한 불을 설기시켜주는 토가 좋다. 그러면 토구문이 좋은 거죠. 이런 갑오, 을미, 이운에는 고생한다. 병화, 천간으로 정화, 이때 뜰 때에도 고생이다. 신금이나 유금 올 때 좀 바짝 괜찮아지겠지만은 어쨌든 이 무술이라는 이 운에 올 때에도 천간에 이 무토 오면은 어때요? 아무리 개수가 역할이 없다고 해도 무토가 무게합으로 잡아버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술토는 인호술에 화급금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술토도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기해 이때 또 50 넘어가서 또 좋은 운이 오네요. 기해 경자 이 운이 와서 조금 노년에는 좀 운이 좀 잘 풀리는 그런 사주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있는 그런 사주가 돼요. 그리고 또 이 사주가 이런 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인사형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 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형 좀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사형은 프로의 별인데 어떤 쪽에 전문가냐라고 하면은 이분이 의사였고 내가 저 신강하니까 형을 감당하니까 물론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또 현침이라는 글자 오화라는 오도 이제 현침의 글자잖아요. 그리고 축중에 있는 신금도 현침의 글자이고요. 이런 현침의 글자가 있어서 정교한 맛이 있죠. 의사 쪽으로 나가셔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약한 사주다라고 하면은 이 형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의사한테 진료를 보게 되는 그런 환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신약하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도 이렇게 쭉 따져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가 이렇게 해자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 자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자운이 이렇게
좌우충을 하면은 양인의 병호 입장에 양이잖아요. 양인을 형충하는 이 글자는 너무 안 좋은 글자예요. 그래서 용신우인데 자수 오면 좋지 않습니까? 희신 개념에서는 좋아도 양인을 형충해서 좌우충 현상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안 좋다. 그러니까 용신의 운이지만은 글자로서 내 몸을 양인을 충하는 그런 운은 안 좋은 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어떠신가요? 이번 사주 정묘생, 을사월, 병호일주, 임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빼고 나머지는 목화네요. 그죠? 목화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뭐예요? 진신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병호 양인을 가지고 있다. 양인의 편관격으로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 편관을 임수를 용신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자, 그러면은 천간으로 금수운이 좋은 거죠. 그죠? 금수운이 좋고 지지에서도 역시 불을 잡아주는 금수운이 좋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병호 정미 이때 꽝 무토 그나마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탐생만극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 용신이 좀 덜 다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괜찮고 이렇게 괜찮은데 요거 양인 자수 형충한다. 이때 또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이 사주도 역시 이 사주도 역시 그 양인을 형충하는 시기에는 불길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인을 형충하는 운에는 불길함이 있다. 자, 이번 사주는 어떠신가요? 이번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유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글자를 뺀 나머지는 목화네요. 그죠? 병화가 지지에 양인을 2개나 가지고 있죠. 양인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뭐를 용신으로 잡아야 돼요? 이 해수를 용신으로 잡는 게 맞겠죠. 불이 너무 강하죠. 그러면은 금은 희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해수 용신 잡았으니까 천간으로 이렇게 수가 뜨는 건 좋죠. 사는 안 좋죠. 사해충하니까. 그죠? 약간 사유의 금생수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약간 있지만은 어쨌든 안 좋다. 불이 많아서 안 좋다. 진이라는 글자는 좀 괜찮고 천간으로 이렇게 금이 뜨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인묘는 꽝 이렇게 보시는 게 낫죠. 그죠? 기축운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축운부터는 이렇게 기토가 이렇게 갑기합을 하면서 갑목을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 병화가 갑목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신금이 이렇게 메우면서 온다. 그러면 신금은 뭐예요? 병화 입장에서는 재성, 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운데 장애물이 빠지면서 신금이 이렇게 보석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면은 득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 재성,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문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기토가 갑기합으로 갑을 빼주면서 신금이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득제 현상은 일어나는데, 이 기토가 기축으로 와서 이 유축에 금생수도하고 하였기 때문에 좋은 거지, 만약에 이 기토가 기사, 기미, 기묘 이런 식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이 불리한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손재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기축, 기해, 기유는 좀 별로네요. 그죠? 기축이나 기해가 가장 좋겠네요. 그때에는 득제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신 내용이니까 나중에 메모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자, 괜찮아요. 자 오면은 안 좋죠. 양인이 두 개나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자대운, 자년 뭐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뿌리 양쪽 우와 양인을 둘 다 쳐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대운, 무자대운에 자년 오면은 안 좋겠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수운이 좋은 사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빼기라고 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글자가 이렇게 빠지면서 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기토운에 갑목이 와서 갑기압으로 갑목을 이렇게 빼버리면 겁재 정화가 들어와서 손재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신강한 상황에서 그러면 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신약한 상황에서 내 인수를 빼버리면은 그것도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나마 신약한 상황에서 갑목을 용신으로 보고 있는데 기토가 와서 빼버리면은 안 좋은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사주는 아까 위에서는 신강했으니까 갑목이 빠져도 신금이 와서 이렇게 합하면은 좋았는데, 만약에 신약한 상황에서 갑목을 빼버리면서 이렇게 병신합을 할 때에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손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내가 돈에 욕심 부렸다가 그 돈을 벌려고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묶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투자가 묶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신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용신일 때에는 투자하는 족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득이 남아서 그러니까 좋은 건데, 저렇게 기신일 때에는 돈이 묶여버리는, 그러니까 손해 났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마음고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요즘은 좀 시간이 돼서 나무도 좀 심으러 다니고 그러고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뭐 계속 쭉 뭐 한가하냐, 뭐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죠. 어쨌든 항상 일은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